네, 빅피처 오늘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자화자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도주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전략 팁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려주실 때 항상 저희가 뭘 봤죠? 네, 2차 전지. 예. 화려하게 지금 신고가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시각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기적으로는 뭐 아직도 갈 폭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네.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전망이 요즘에 어떤지를 좀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그림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인데, 네. 뭐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쭉 이제 연평균 25% 지금 성장할 걸로 돼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렇고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41%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있고요. 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녹색 선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인데 2025년까지 근 그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10대 중에 한 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주변에 전기차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커질 걸 전망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면서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이제 배터리 굉장히 증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배터리 공장들 증설을 많이 하면은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지만은 네. 증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 커가는 속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증설하는 속도하고 따져보면은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증설을 만약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공급 부족으로 지금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어쨌든 더 갈 걸로 봐야 되겠고 아까 제가 이제 배터리 시장 연평균 40%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고성장인 거죠. 이거는 2년 성장하면은 2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과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그린 뉴딜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모멘텀이 이제 되고 맞아요.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부스트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이제 근데 올해 전망, 올해 이익만 보잖아요. 올해 이익만 본다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쪽에는 이익이 잘 안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소재 쪽은요? 예. 그리고 오히려 올해는 증설을 많이 하죠. 증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장비 쪽이 쪽. 오히려 이익이 더 날 겁니다. 실제 이익은.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장비 추천을 많이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PNT라든가 뭐 PNE 솔루션 이런 거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좀 드렸었죠. 신고가죠. 예. 이제 네.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트 종목들 세트. 삼성 SDI라든가 이제 뭐 LG화학 쪽도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배터리 쪽으로는 이제 이익이 아마 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익이 날 부분이 이제 응급제 쪽이 이익이 날 확률이 크고요. 응급제는 아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니까 정도? 예, 이익이 날 거고 양극재는 사실 많아요. 경쟁 심한. 예, 경쟁이 좀 이제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는 아직까지는 그 이익으로 돌아서기에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돌아설 겁니다. 양극재 쪽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외에도 지금 뭐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장비 쪽에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PNT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PNT가 오늘 6% 육박한 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하락 전환 나오네요. 지금 이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전고점을 좀 뚫기 위한 하나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봐야 되겠고 PNT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그 PER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소재 중에서는 제일 저밸류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쭉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동박 있죠, 동박. 동박은 응급제도 양제도 아니잖아요. SKC나 일진머티리얼 SKC 그쪽 보시면은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박사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뭐 포트레지스터까지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는 SKC가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조금 더 갈폭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밸류가 일진 머티리얼보다 낮습니다. 예.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도 NCM이 있고 NCA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이 NCA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A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M은 마그네슘이고. 그래서 원가가 더 싸다고. 원가도 싸고 알루미늄은 폭발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힘이 좋습니다. 대신
폭발성이 강하니까 제어를 잘해야 되겠죠. 위험은 한데. 예.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더 힘세고 더 멀리 가는 거, 한 번 충전하면 더 오래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NCA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에 양극재로 이걸 채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배터리 관련들 중에서 그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전고체 전지 쪽이에요. 전고체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현대차의 정 회장이 네. 이재용 회장 만났잖아요. 가가지고 네네. 두 절친에 만나요. 네. 삼성 SDI 가서 이제 그 본게 결국에는 이제 전고체 전지예요. 그 전고체 전지 쪽에는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 기술이 다르더라고요. 전고체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아까 그 양극재, 음극재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 액체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체를 집어넣어요. 전해질을. 어, 고체를 넣었으니까 폭발이 없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삼성 SDI입니까? SDI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CIS도 지금 이미 그 연구 부분에서는 끝났고 양산을 아마 내년부터 이제 할 걸로 네. 예, 그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앞서가는 쪽이 일본 쪽인데 지금 전고체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만약에 정말 양산이 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전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크기 줄어들고 힘세고 폭발 없고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써야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격이 굉장히 커졌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네. 근데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무서워가지고 또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게요. 예, 그냥 조정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좋은 종목들 참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대표적으로 네. 뭐 삼성 SDI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네. 충분히 수익이 나실 테니까 네. 이런 종목들 잘 보시다가 조정관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저희 빅피스 함께 하신 분들은 언제 차익 실현할지 이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네. 번 더 자화자찬으로 하면서 네, 저희 이슈는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조선주 가볼까요? 네, 조선주가 시세 연속성 오늘 좀 보여주는 종목들, 뭐 대우조선 해양도 그렇고 좀 보이고 있는데요. 또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도 보이고 있고 조금 헷갈립니다. 조선주. 네, 다시 조선주는 뭐 이제 어제도 또 봤던 그 섹터네요. 네. 조선주는 2분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2분기 경기 바닥론이 지금 오늘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미국 시장 반등 나왔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2분기 이제 경기 바닥은 틀림없다라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경기가 바닥이고 그리고 경기가 재가동이 되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 물동량 늘어날 것 같으면은 다시 또 이제 선박 발주가 또 시작이 되니까 네. 예, 이제 그 발주에 대한 이제 재개 움직임이 기대감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올해는 IMO 2020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그 환경 규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노후 선박들이 이제는 교체 시기가 예,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요. 근데 교체할 때 보면은 어차피 기름 쓰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환경 문제 또 걸리잖아요. 교체하면서는 이제는 기름 말고 LNG 추진선 그쪽으로 이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LNG 추진선과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압도적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네. 그 수주 기대 굉장히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상반기 때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 하반기 때 이제 수주가 계속해가지고 뭐 카타르라든가 모잠비크, 러시아 뭐 관련해가지고 지금 LNG 쪽만 150척 이상 우리 그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최소 100척 제가 보기에는 한 130척 이상 가져올 것 같아요. 150척 중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만 일단 우리한테 100척 준다고 그랬어요. 카타르가 지난번에 중국한테 맡겼다가 대였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에너지 그게 풀량이 뭐 붐질이고 불량이고 해서 문제가 많았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에너지 장관이 네. 이제는 한국한테 다 맡긴다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단 100척 가져온다 치면은 다른 데서 가져오게 되면은 뭐 50척 중에 절반 이상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LNG만 일단 그렇고요.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선박도 컨테이너선들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이제 그 수주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근데 주가는 또 바닥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점진적이든 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탑픽은 뭐 보세요? 예, 그래도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탑픽을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보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LNG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당장의 시세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더 크죠. 강하지만 예, 강하지만 네. 이제 아마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쪽이 실적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성으로 봤을 적에는 네.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저희 긴 시각으로 꼭 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어제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이선선을 돌파를 하는데 예전에는 밀당하면서 돌파할까 말까 이런 장중의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아주 시원하게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난하게 안착을 할까 그리고 대형주 시대가 조금 더 개막이 될까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잘 못 갔죠. 한 일주일 넘게. 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환율.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합니다.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어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올랐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불안감들인데 어제 이제 중국 위안화 절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모멘텀 이제 소실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로 소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형주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좀 붙으면서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21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돌파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끄는 대형주 시세로 지금 매기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장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소형주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주라고 해가지고 좀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오늘 뭐 자동차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건설도 가고 예, 건설도 이렇습니다, 가고 은행주까지도 올라오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매 형태로도 좀 돌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피 121선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 회복이 된다면은 2100선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00선까지 갈 동안에는 지수 네. 장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형주들이 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다만 환율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요. 네,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주 순환매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뜻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뭐 이제 우려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중 갈등은 상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끝나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네. 겁먹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쫄지 말자로 예. 오늘 좀 한마디 정리해볼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